공부합시다. 같이 따라와 주기를 바랬는데 한 발짝 놓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공부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공부해야 보이고. 됩니다. 네. 네, 저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좀 더 나은 인생을 그렇죠.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또 처음 겪는 일들도 참 많고요. 그런 가운데서 좀 더 알아야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슬기로운 네. 미국 생활을 위해서 누가 뭐 그러다더라 이거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카더라 말고 맞아요. 카더라 통신 말고 정말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세요. 새해 복 맞아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변호사님. 첫 출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법률에 대해서 저희도 솔직히 법과 참 많은 연관이 있어야 되지만은 솔직히 잘 모르는 게 솔직히 몰라요. 법률이거든요. 네. 특히 이 이민 사회에서 이제 하게 되면 뭐 이민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네, 저도 이제 법을 이렇게 전공하고 전문가가 되기 이전에는 법이 저랑 별 개인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절도 네. 있었고, 법 없이도 사실 나는 분이시라서 법 없이 살겠다. 네, 또 너무 뭐 딱딱하다, 뭐 외워서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이제 편견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법을 접하고 이렇게 또 프랙티스하면서 느낀 거는 야 법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게 공정하고 또 기회도 주고 여러 사람한테 또 시비가 생겼을 때 또 이 기준점이 있어야지 누가 옳다 그르다 또 허가를 해주고 거절을 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네. 모든 생활을 그 법화해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법률화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예. 어떨 때는 법이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제가 보면은 이제 모든 기준을 자기 기준에다가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더 보편 타당한 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법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법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민 관련이나 가정법 관련 또 민사 관련 또 생전 신탁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로 많이 취급하고 그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주권 네. 대기 상태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외 여행을 하실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네. 잠시 뭐 방문하는 거야 언제든지 뭐 한 달 이내에 갔다 오는 건 아무 문제 없지만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뭐 학교에 가서 뭐 어학 연수를 1년을 하고 와야 된다든지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사업 관계가 있어서 뭐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국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고 네. 해외에서 2, 3년 있어야 된달지 이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고 네. 그런 분들이 영주권자고 아직 시민권 취득하기 전에 네네. 얼마 동안 나가 있으면은 안전한 건지 네. 또 장기로 나가 있으면은 이민국이 혹시라도. 법을 만들어서 예. 영주권을 취소하지 않고 안전하게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재입국 허가 이런 예. 법에 대해서 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설명을 할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 카더라 통신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뭐 네. 이 영주권을 진행하는 아까 말씀하신 여행 허가증 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여행 누구는 되고 그래, 맞아요. 뭐 진짜 그 입국 심사관 마음대로 한다더라. 맞아. 그래서 나갔다가 못 들어오는 온다.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네. 상당히 많거든요. 겁을 많이 주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모국어가 한국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영어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구별이 조금 더 확실히 돼 있어요. 영어 단어로 들을 때는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또 때로는 의역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다 보니까 거기서 혼선이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주권 서류를 접수했다는 거는 이 어떤 분은 영주권 서류가 취업이민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노동청에서 노동허가를 받아야 되는 과정도 영주권 서류를 접수했다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오,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영주권 서류를 접수했다는 거는 신분을 비이민 비자 상태에서 이민 비자 상태로 조정하는
그러니까 그런 adjustment of status라고 하거든요. 네. 영어 이제 약자로 AOS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네. 그게 신분 조정 서류가 인민국 양식이 I-485 양식이에요. 네. 485, 485, 네. 485. 그 485 양식이 인민국에 접수된 이후의 상태를 우리가 영주권 대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족 소청 중에서도 내가 영주권자 배우자를 만약에 소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 소청하고 나서 이민청원서가 이미 나왔다 할지라도 문호가 풀리지 않아서 네. 영주권 서류를 접수를 못했다 할지 이런 경우는 아직 영주권 대기 상태에 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청원서만 접수한 상태 내지는 청원서가 나와서 영주권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네. 또 취업이민 하신 분들은 노동청에서 노동허가서를 접수해서 받는데 대략 1년에서 오디 걸리면 1년 4개월 정도를 대기해야지 레이버 디파트에서 이제 그 서리파이가 돼가지고 네. 노동허가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 노동허가서도 그 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직역을 하면 이상하니까 노동청에서 나온 허가서 그래가지고 줄여서 노동허가서. 그러니까 그냥 노동허가서 이렇게 들으면 네. 아, 일하는 허가서가 나왔나? 네, 일할 그렇죠. 수 있는. 네, 이렇게 이제 어감상 그렇게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냥 노동 허가증이다 그러면 이제 일을 할 수 있구나. 맞아. 이렇게 네네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영주권을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2023년 1년쯤 전에 취업이민 가족초청이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코타가 후퇴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영주권 접수 시간이 조금 많이 늦어져 있는 상태고 저희가 봤을 때는 금방 빨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대기자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법을 두 개로 미국은 따로 뭐 예외상 이렇게 할 수가 없고 해외에 있는 이민 대기자나 미국에 있는 이민 대기자나 같은 법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약간 절충하느라고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제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뒤로 밀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 허가증이라는 게 영어로는 Advance Parole 비자라고 그래요. 퍼럴이 PAROLE 이렇게 쓰는 퍼럴 비자거든요. 네네. 그게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는 여행 허가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네. 언어로 얘기하면은 그게 미리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해외를 나갔다 오는 이민국이 인터뷰 없이 서류상으로 주는 비자라 그런 뜻이거든요. 네. 서울 대사관에서 우리가 비자 받으려면 대부분은 비자 예약하고 어플리케이션 피도 내고 영사랑 가서 인터뷰하고 그렇죠. 여권에 비자 사증을 찍어주면 그 사증이 미국의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사증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들어오지만 네. 여기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주는 퍼롤 비자는 아직 영주권자는 안 됐지만 그 퍼롤 비자에 영주권 번호가 적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유효 기간이 이제 그것도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만 해외를 갔다 오겠다. 뭐 한국을 갔다 오든 중국을 갔다 오든 이렇게 하면은 단수는 한 번에 90일을 줘요. 90일. 네, 그래서 3개월 정도 되는 네, 거죠. 맥시멈이 90일 준다는 뜻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단수는 실제로 손님이 한 번 갔다 오신다래도 절차 방법 과정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일부러 단수라고 표기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복수는 한 번에 1년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에 1년. 네, 한 번에 1년을 받고 그 1년 받은 동안에 처음에 한국에 한 번만 갔다 오려고 했는데 자꾸 일이 있어서 두 번, 세 번 가게 됐다. 제약이 없어요. 그 1년 안에. 1년 포롤 비자를 받은 기간 안에는 네. 해외를 또 한국만 간다 그랬는데 일이 생겨서 한국 간 김에 일본도 가서 뭐 3박 4일 관광하고 오겠다. 못 가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포롤 비자가 있으면은 해외를 다 나갔다가 올 수 있고 또 어쨌든 그냥 미국을 뭐 어느 나라를 가든지 상관없이 그냥 미국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네.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네, 이 근데 이 비자잖아요. 퍼롤 비자가 반드시 485가 접수된 이후로 영주권 대기 상태에 있으신 분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받는 걸로 또 막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신청해서 네,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들이잖아요. 네. 뭐 1년에 100만 명 이민하는 사람 중에 시민권자 직계는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이 그룹이거든요. 네. 이 시민권자 immediate relative라고 불리는 직계는 코타가 없어요. 그래서 무제한 이민하기 때문에 1년 평균 55만 명이라는 사람이 시민권자 직계로 이민을 해오고 있고 그중에 네. 대략 35만 명가량이 시민권자의 배우자예요. 네네. 그럼 근데 이 IR 우리가 얘기하는 immediate relative 케이스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기록만 있으면 내가 불법으로 체제한 기간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뭐 1년이 됐든 다 미국에서 영주권 서류 485를 접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입국이라 함은 이제 이민국을 통해서 들어온 네, 것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입국 심사 안 받고 들어온 거를 이제 enter without inspection 그래서 EWI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입국하신 분들은 시민권자랑 결혼을 했더라도 또 뭐 자녀가 태어난 자녀가 21살이 돼서 부모를 수청할 나이가 됐더라도 미국에서 인터발 자격을 주지 않아요. 사실 여기 굉장히 11 밀리언 그 undocumented alien 불체자가 사는 이유 중에 네. 상당 부분이 많은 그 히스패닉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입국 심사를 안 받고 미국을 들어왔기 때문에 네. 자녀들 많이 낳잖아요. 네. 결혼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인터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 자체가 안 되는군요. 네, 자격이 안 돼서 그 자격이 안 되는 거를 이제 입국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거는 불체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불법 out of status 또 내지는 네. overstay 이렇게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는 부르는데 네. 내가 체제 기간이 그러니까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은 들어온 첫날서부터 overstay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오버도 아니죠. 그냥 오버도 스테이 아니네요. 자체가 네. 아예 불법 자체인 거죠. 인스펙션을 안 받고 들어왔기 네,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미국에서 인터뷰 못 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자녀를 통해서 사면받는 거는 법도 제 기억에 저는 한 35년 되게 오래 일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에 98년도 이전에는 이제 페널티가 해외만 나갔다 오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도 일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주위에 보면 잠깐 멕시코 국경 찍고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불법인에 네. 대한 페널티가 과거에는 그냥 미국에서 인터뷰 못하고 해외 나가서 오는 거다. 그런데 네. 98년대에 제 기억에 그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일 때로 기억해요. 그때 법이 이제 바뀌었는데, 예. 내가 미국에서 불법으로 있는 기간이 1일에서부터 179일까지는 오케이. 그냥 해외 나가도 그냥 들어올 수 있어. 이런 네. 거고요. 79일까지는. 네. 지금 현재 법이 이제 그때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180일 되는 날서부터 1년이 되는 하루 전 364일까지 내가 여기서 불법으로 들어왔든 뭐 무비자로 들어왔는데 90일 있다가 오버스테이를 했든 이제 내가 스테이가 오버한 기간이 그러니까 네. 우리 unlawful presence를 하거든요. 불법으로 있는 기간이. 네. 그러니까 UP 기간이 180이 넘는 순간서부터 364일까지 내가 자발적으로 한국을 떠났어. 네. 그런 사람은 3년을 미국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오버스테이 하다 보니까 뭐 집도 그립고 한국 가서 도로 살고 싶어. 그래서 알아서 네. 365일 차 딱 만 1년이 되는 날 떠났어요. 네. 그러면은 그날서부터 1년 이후로 떠나신 분들은 네. 10년을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3년 또는 기간이. 1년. 오, 이 진짜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하루 차이로. 네, 그래서 어떤 네. 분들은 이제 여기서 본의 아니게 내지는 또 오버스테이 해버려야지 내 시민권자랑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또 오버스테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살다 보면은 이 신분이 해결이 안 돼 있다가 보니까 아예 어렸을 때 온 사람은 또 영어라도 굉장히 잘하니까 네. 취업의 기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미국 생활이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 판단했다고 결정했으면은 180일 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면은 이민을 다시 해도 3년 모두는 룰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다시 준비하실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오실 수. 물론 오버스테이 했기 때문에 나가서 2달도 안 돼갖고 도로 에스다 이렇게 옛날에 받은 걸로 들어오면 입국이 되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도 이제 3년 동안 있다가 들어오려면은 1년 되기 전에 떠나시면은 한국에 3년을 살면 그게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네, 들어올 네. 수 있는. 그냥 1년 이상 오버스테이 한 사람들은 이제 가서 10년을 못 오니까 제가 지금 퍼럴 비자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럼 뭐 이런 사람들이 시민권자 직계들이 합법으로 온 사람은 다 인터뷰 서류 사파로 접수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퍼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법이 180일 미만
내가 오버스테이 했거나 이렇게 합법으로 왔는데 뭐 아웃 오브 스테러스 했거나 또 이제 스테러스 바이올레이션이라 그래서 네. F1이니까 너는 풀타임으로 공부만 하라는데 막 일 받고 세금 보고 해버렸어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스테러스 바이올레이션이라 그래. 신분을 어긴 거. 그렇죠. 근데 이런 기간을 통합, 어큐뮬레이트 해가지고 180일 미만인 사람들만 이 포럴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8월 비자의 기준을 야, 지금 진짜 말씀해 주셨어요. 어렵네요. 일반 네, 그래서 우리 공부해야 그래서, 돼요. 네, 그래서 네.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 포럴 비자가 제가 좀 설명이 약간 길어졌지만 그 이민국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네. 자격이 안 되는데 시민권자 집계여가지고 오버스테이한 기간이 2년이 넘는데 신청을 했더니 이민국이 준 거예요. 오. 저희 사무실 케이스 말고 상담한 케이스인데.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민국이 줬으니까 그분은 철떡같이 믿고 떠난 거예요, 한국으로. 그렇겠죠. 예. 한국으로 떠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미국 공항에서 이민국이 잘못 줬다 이거예요. 아이고. 안 줬어야 되는 걸 줬으니까 그러면 포럴 비자가 있었어도 포럴 비자가 무효되고 그 길로 나가서 10년째 못 오시는 분 제가 가족들이 너무 답답하다고 빨리 오게 해주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생이별인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도와줄 방법이 전무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거는 10년 못 오는 거를 I-601 웨이버라 그래가지고 그 10년 inadmissibility를 사면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그 사면 절차가 그건 시간상 오늘은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는데 키워드는 미국에 있는 가족이 만약에 시민권자의 배우자였다. 그럼 배우자가 10년을 못 오면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그렇죠. 처하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경제적, economic 또 내지는 financial 예. 그다음에 emotional 네, 또 네. 안 아픈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고 깨병을 한다고 의사가 이 사람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뭐 알아서 써주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 정신적인 고통, emotional distress, 뭐 depression 이런 것들을 다 컴바인 해가지고 네. 이 10년 못 오는 거를 용서해달라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네. 이민국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에서 네.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거는 네. 종종 있는 케이스라서 저기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실수로 이민국에 들어오게까지 해준 케이스도 있어요. 땡큐네. 땡큐. 땡큐 아닙니다. 그래요? 시민권 또 문제가 되는군요. 네, 5년 후에 이제 시민권 신청했어요. 시민권 신청했는데 이민국 주권이 출입국을 쫙 보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 퍼롤 비자를 받기 전에 떠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퍼롤 비자는 워낙에는 받은 다음에 떠나야 돼요. 받은 다음에 신청하고 떠나서 나중에 나온 건 또 무효예요. 와.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이제 그 시민권을 가서 이번에 아무것도 모르고 갔죠. 아무 문제 그러니까요. 없었으니까 네. 출입국에도. 근데 시민권 하러 갔는데 너 포럴 비자 과거에 주기 전에 미국 떠나서 그 포럴 비자로 갖고 들어왔는데 그때 영주권이 취소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취소를 안 하고 여지껏 킵하게 했었으니까 너 영주권 취소한다. 그래서 진짜로 취소당했어요. 아우 날벼락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이민국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가 받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거버먼 에러를 해도 거버먼이 에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익스큐스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은 법을 알아야 될 의무만이 있을 뿐이에요. 제대로 알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면 신청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민국도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생각보다 꽤 자주 있어요. 네. 제가 아주 최근에도 뭐 며칠 전에도 내 친구가 뭐 이렇게 혼자서 포럴 비자 신청했는데 불법인 기간이 뭐 3년 됐는데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 허가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인데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 친구가 나온 거는 이민국이 실수로 준 거기 때문에 떠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자유지만 있다. 들어오시지 못하니까 친구분한테 떠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해서 뭘 이렇게 받고 뭐가 프로세싱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게 네. 제대로 밝혀졌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밝혀지네요. 줬던 영주권도 취소해요. 그러니까요. 와. 네, 그러니까 이 포럴 비자가 어우, 굉장히 무서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재입국 허가서라는 거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장기로 1년 이상 해외 나가신 분들이 영주권자로 입국을 미리 사전에 허가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네.
네. 영어로는 리엔트리 퍼밋이라 그러는데 실제는 여권처럼 생겼어요. 초록색. 네. 예. 거기에 여권 밖에는 트래블 다큐ment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면은 한 번에 그거는 처음에는 2년 받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했을 때도 2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세 번째에서부터는 해외 나가 있는 기간이 5년 중에 3년을 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1년만 주는 거예요. 오. 1년씩. 기간이 네. 조금씩 그러니까 달라지는군요. 영주권자가 해외로 장기로 나가는데 1년의 반 이상을 미국에 살아야지 퍼머넌트 레지던트로 일반적으로 안전해요. 네. 근데 어쩌다 한번 6개월만 뭐 7개월, 8개월 있다 오는 거는 공항에서 약간 경고만 하는 거지 뭐 때문에 갔다 왔는지 그렇죠. 물어보고 영주권을 뺏어가나 하지 않지만은 1년 이상 나갔는데 사유가 이멀전시가 아니고 재입국가 없는 경우는 그 행동 자체가 영주권을 포기한 걸로 법적으로 해석하라고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이 되어 있기 나는 때문에. 몰랐다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알아야 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진짜 일반 분들은 네. 그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긴가민가 이거 내가 영주권 해외 장기로 나가도 되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전문가랑 만나서 상담을 하면은 꼭 신청해야 되는 케이스인지 아닌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재입국 가서는 뭐 2번 이상 받기 어렵다더라. 네. 그건 일부는 사실이지만 제가 해드린 분 중에는 이제 사유가 나이도 연세도 있고 뭐 건강상 이유도 있고 뭐 한국에 부동산 처분해야 될 이유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유들이 급박한 지속적으로 네. 쭉 있으면은 그 사유를 다 일일이 증빙서를 집어넣지 않아도 저희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 요령이 있어서 네, 네. 약간 간단한 그쵸. 개인적인 사유들을 아. 조금씩 바꿔가면서 신청하면은 제가 한 번도 거절 받아본 적은 없고 제가 제일 진짜 많이 받아들인 분은 13번까지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거의 한 20여 년 동안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합당한 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네. 했을 오늘은 경우. 시간상 자세히 설명 못하지만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훨씬 더 어렵고 리타이어한 어르신 분들은 조금 더 쉽고 네.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자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레지던스를 완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도 좀 유지하고 해외에서 특히 소득이 계신 분들은 세금 보고 너무 모르고 안 하시는데 네. 세금 보고를 세금 미국에서 보고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그 인컴 텍스가 익스클루즈 돼 있는 그러니까 면제받는 중요하다. 트리디 그 어그리먼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 이런 조언을 해드리면 몰라서 안 했다고. 맞아요. 왜냐면 이중 과세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인당 12만 불까지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하고 다 대한민국에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에다 세금을 그냥 이렇게 소득금액 증명서를 영문으로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서 보고만 하시면 세금 1불도 안 내시는 거예요. 오. 그런 게 이제 그 텍스 익스클루드 돼 있는 그런 레귤레이션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중 과세가 안 되도록 그게 해주는 나라끼리 어그리먼을 네,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네, 네. 한국에 가서 소득이 생긴 부분을 세금을 보고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항상 보고하시라고 얘기하고 2, 3년 전 것도 다 소급해서 보고하실 수 있는데 소급해서 보고한다는 것도 잘 모르신 분들이 아, 많아요. 네. 소급해서 보고하시고 넌 레지던트로 클레임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좀 알아야 되는 사항인 네.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났습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제대로 돼요. 된 상담을 하셔야 네, 이게 네. 뭐 이민국의 실수인지 아닌지도 파악하실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오늘 시간상 뭐 정말 더는 더 듣고 싶지만 아우, 진짜. 이게 시간상 또 더 길게 듣지 못해서 만약에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로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화번호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213-738-0928번입니다. 213-738-0928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네. 조금 스케줄 잡으셔서 분명히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인정 변호사님이 길을 알려주십니다. 진짜요? 네. 지름길을. 제이코 가서는 시간상 오늘 자세히 설명 못 해드렸으니까 아까 8월 비자처럼 주의사항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다음 기회에 또 설명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와. 정말 너무 유익한 시간 그리고 좋은 정보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